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제 작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시작을 하면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주가가 4배가량 뛰었습니다. 엄청난 상승 보여준 이후에는 현재까지 박스권 구간 안에서의 등락을 반복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 이제 34,500원 전고점과 같은 수준까지 한번 윗꼬리 달고 올라가긴 했었지만 다시 한번 좀 주저앉으면서 2만원대까지 내려온 현재 상황인데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횡보하는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전고점 뚫고 돌파하는 이런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향후 주가의 흐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고 설정을 하고 대응해 나가셔야 될지, 그리고 이제 일부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물려 계실 수 있는 구간인 만큼 물려 계신 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본전에서 탈출 혹은 익절까지 노려볼 수 있을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기관은 중립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최근까지 큰 흐름에서는 큰 변화는 없어요. 어쨌든 이제 개인은 매수세가 강한 모습, 외국인은 매도세가 좀 강한 모습을 여전히 유지 중에 있지만 이제 기관이 최근에 좀 매도세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점은 그래도 이제 좀 아쉬운 모습이다. 그래서 최근에 하락세를 좀 부추기고 있는 도와주고 있는 기관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 6월까지 금지가 됐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4,900, 5,300, 6,600, 8,900, 9,600, 올해는 1조 3천대까지 올라오면서 매년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흐름 굉장히 견조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영업이익 보시겠습니다. 450, 510, 1000 횡보, 그리고 500 다시 반토막이 났던 작년이었고요. 올해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면서 3배 가까이 최고치 달성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올해 상황이고요.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 올해 최고치 달성. 그래서 전년에 이제 크게 한번 눌렸지만 올해 엄청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향후 계속해서 실적의 상승 폭은 엄청나게 크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실적은 굉장히 높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분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분기부터 전년 대비 영업이익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79억에서 68억 살짝 눌렸던 이제 작년 4분기였고, 그리고 올해 1분기 168억에서 250 다시 한번 또 어쨌든 상승을 좀 해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었던 1분기였는데 이번에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100억 초반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눌리는 모습이 지속이 됐던 1분기였습니다. 물론 매출도 2,600억대까지 내려오면서 어쨌든 전년 대비 상승은 했지만 조금 컨센서스에 못 미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고, 자, 이어서 이제 그래도 2분기, 3분기는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예상치로는 전년 대비해서 뭐 2배 조금 안 되게 올라가는 2분기, 3분기는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가는 엄청난 상승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는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 근처에서 있다가 이제 100 초반대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죠. 200 초반대까지. 그래서 올해 206 정도. 그래서 이제 아직은 좀 여전히 좀 높은 수준, 부채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실적이 견조하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내년, 후년 가면서 점점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크게 한번 눌리면서 마이너스 기록을 했고 올해는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20대까지 한 번에 단숨에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수익성 상당히 좋은 올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년 후년에는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30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익성 정말 좋은 기업이고요. 이어서 EPS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과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전년에 크게 한번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 올해 1300까지 올라오면서 최고치.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배당 뭐 계속해서 50원씩 해주고 있어요. 전년, 작년, 재작년에도 이렇게 50원씩 좀 배당을 했는데,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은 약 0.1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20.57배, PBR은 3.5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1분기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해도
굉장히 싼 구간이다. 상당한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싼 구간입니다. 현재도.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는 매출이 전년 대비 13% 소폭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영업이익이 중요하죠. 35%가량 감소를 하면서 실적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한 상황이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의 최근의 부진함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마이크론은 HBM을 비롯한 여러 칩을 수평으로 연결하는 2.5D 패키징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D 패키징은 엔비디아의 H100 AI 가속기를 제작하는 이 핵심 기술인데요. 하나마이크론은 R&D 센터에서 2.5D 패키징과 관련한 이 일부 기술을 구현해서 시제품을 좀 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메모리 업체들의 이 가동률이 4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점차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좋아 보이고, 이런 가운데 외형 성장을 공격적으로 진행 중인 이제 동사의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시장에서 또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는 삼성전자형 어드밴스드 패키지 외주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한 바 있었는데요. 글로벌 OSAT 업체들 대비 국내 OSAT 업체들의 기술력은 아직까지도 좀 크게 뒤처져 있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또 우리가 반영시키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메모리 제조 업체들의 HBM 카펙스 집중에 따른 외주화의 증가, 이런 흐름은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이다, 이런 점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난 3일 하나마이크론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 5,000주가 이날 상장된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주가가 이제 발행 주가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일부 악재로 작용을 좀 했죠. 그래서 주가에 조금 아쉬운 상황이 연출이 된 바 있었고요. 자, 이렇게 최근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가격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뭐 실적 쇼크라든지 일부 최근에 있었던 악재들은 다 이제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주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다시 한번 더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저는 이 기회 가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진입해도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라고 긍정적인 관점, 신규 진입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보유자분들, 자, 목표가부터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지금 재료로서 저는 목표가 38,000원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이 박스권을 결국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깨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가 이제 큰 상승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2분기 뭐 실적 쇼크 뭐 이런 일부 또 다시 한번 또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의 흐름이라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전고점 넘어서는 38,000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보유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인데요. 뭐 지금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15%쯤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물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꾸준하게 보유만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은 중장기로 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타 이런 것보다는 중장기로 여러분들 꾸준하게 어쨌든 뭐 업황이라든지 기업에 악재가 생기지 않는 이상, 큰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중장기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훨씬 기간 대비 수익성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람직한 투자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38,000원까지 일단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충분하게 좀 보유해 나가시는 관점, 이런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도 수고들 많으셨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